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동을 하네요. 화나고 속상할 때도 감동하고요. 슬프고 외로울 때도,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감동합니다. 감동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10월 24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주는 아카펠라 그룹이지요. 리얼그룹의 이 아름다운 세상, 오늘 일어나 첫 곡이었습니다. 감동이 적어지는 만큼 매사 표현도 덜 하게 되고요. 더 서투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기쁘거나 슬픈 일, 화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언제부턴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를 감추는 사람처럼 말이죠. 한순간 모든 거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때로는 솔직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감동도 하고 감동도 주고 감동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일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저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여기에다 살포시 담아주시면 돼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합성 섬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질긴 합성 섬유, 바로 나일론입니다. 충해강에서 의복에서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인데 1939년 역사 속 오늘 나일론에 대한 얘기로 오늘 일어나 출발합니다. 20세기 기적의 섬유 나일론.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질기다는 나일론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듀폰사의 연구실 책임자로 있던 윌리스 캐러더스는 나일론을 어렵게 합성했지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지 못했죠. 캐러더스가 실험실을 비운 사이 그의 조수는 유리막대로 시험관에 달라붙은 나일론 찌꺼기를 긁어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유리막대의 끝에서 실끝처럼 영롱하고 가느다란 실이 끝없이 나왔기 때문이죠. 듀폰이 나일론 개발을 위해 2,700만 달러를 쏟아부을 당시 미국 경제는 1929년 대공황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듀폰은 불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초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있다며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데요. 결국 1939년 10월 24일 역사 속 오늘 미국에서 나일론 양말이 시판됩니다. 나일론이 국내에 선보인 것은 1953년입니다. 일본에서 나일론을 수입한 삼경물산은 깊지 않은 양말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주부들이
바느질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언을 하죠. 나일론 양말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래종 참외를 개량한 노랑 참외가 나일론 참외로 불렸고요. 화투놀이에도 나일론뽕이 생겨났죠. 하지만 나일론은 폴리에스테르에 밀려나면서 나일론 환자, 나일론 대학생 같은 유행어가 말해주듯 가짜와 싸구려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일론의 나일은 니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인 캐로더스의 비관적인 인생관을 빗댔다라고 하는데, 불에 닿으면 그 화려하고 빛나는 때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OST 가운데서 로렌 우드가 불렀습니다. Fallen 전해드렸습니다. 나일론은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대장균을 이용해서 나일론의 원료인 고분자 탄소화합물을 대량으로 얻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 없이 대장균만으로 나일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연구팀은 또 이 새 기술을 이용해서 대장균 1리터에서 12.6g의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최고 수준의 세포 공장을 이미 완성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생물에서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대량 생산하는 세포 공장 시대가 열린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945년 역사 속 오늘 미국 뉴욕으로 안내합니다. 1945년 10월 24일 역사 속 오늘,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를 내건 유엔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 유엔 본부가 뉴욕 맨하튼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뉴욕의 대학 캠퍼스와 근교 도시를 전전하던 유엔 본부는 1951년 1월 9일 맨하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죠. 미국과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다국적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돔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요. 대도시까지 유엔 본부 유치에 나서면서 유엔 본부 유치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캐나다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섬을 세계 평화의 수도로 내세우면서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는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세계 200국가에서 온 4,500명의 유엔 직원과 192개 회원국 대표단이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와 아랍어 등 6개 국어로 일하는 작은 지구인데요. 대중문화와 예술작품 속에 유엔 본부는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유엔 본부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땅으로 간주됩니다. 이곳에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미국이 아닌 유엔 본부 소인이 지켜 배달이 되는데요.
미국 사법권이 미치기는 하지만 UN 공무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부여됩니다. 한국인에게도 이곳은 각별한 곳입니다. 1980년대 한국민주화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교민 시위가 이 앞에서 단골로 열렸고요. UN 원조국 출신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기도 했죠. 대선에서는 UN 본부 판문점 이전 공약을 내건 후보도 나왔습니다. 2007년에 UN 본부는 56년 만에 리노베이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7년 뒤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 건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There's a whisper in the dark as a new life comes to be.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곡 들어보셨습니다. Song of Life 전해드렸어요. 영국의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는데요.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통한다고 합니다. 소년 단원들은 런던 남부 여러 지역 학교에서 다니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지만 지휘자인 로버트 프라이즈먼을 만나면서 목소리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쁘게 갈고 닦였다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전자음악으로 몽환적인 사운드가 입혀지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클럽이 있는 소년 합창단으로 유일하다고 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유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무국의 건물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붕이 달린 총회 건물, 다그 함마시알드 도서관, 또 총회와 사무국 사이에 자리 잡은 회의실과 방문객 센터도 있습니다. 또 회의실 앞에는 총회 의장, 사무총장과 총회 차관 등을 위한 초록색 구슬의 책상과 연설자를 위한 연설대가 있고요. 그 뒤에는 국제연합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대에서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 이 시간이면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들으실 수가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해외에 계신 국민TV 조합원들께서 출자금을 입금하실 수 있는 페이팔 계정이 생겼다라는 얘기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공정방송과 공정언론을 위한 국민TV에 출자금을 내고 싶으신 해외 조합원분들은 페이팔 계정입니다. mediacorp 0303@gmail.com mediacoop 0303@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일 학생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남기네요 하시면서 조르주 무스타키의 My Solitude 청하셨어요. 이어드리지요. Pour avoir si souvent dormi avec ma solitude, je m'en suis fait presque une amie. 조르주 무스타키의 My Solitude 독일 학생님께서 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 일어나 방송 원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주변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전에 뉴스피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남 거창의 이상모 조합원님이
갑작스런 폐렴으로 돌아가셨지요. 유언으로 가족 모두에게 조합원 가입을 부탁하셨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하늘에서도 나라 걱정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라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대 미술의 꽃은 암울한 시절에 피어났다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이 시작된 악명 높은 검은 화요일에서 불과 9일이 지난 후에 미국 뉴욕의 근현대 미술관이 개관하는데요. 만나보시죠. (1992년) 역사 속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폭락한 대공황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의 근현대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애비 록펠러와 릴리 블리스, 메리 설리번 등 3명의 여성 컬렉터가 뉴욕의 근현대 미술관 설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근현대 미술관이 없어 분위기는 조성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미술에 밝았던 화가 아서 데이비스는 미술관 설립을 위해 좋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들을 설득을 했고요. 결국 3 여성 컬렉터가 의기투합을 하죠. 석유왕 존 록펠러의 부인 애비의 공이 특히나 컸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용지를 비롯해 미술관 건립과 유지에도 거액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욕 근현대미술관의 첫 관장은 큐레이터 알프리드 바였습니다. 개관에 맞춰 바는 세잔과 고갱, 쇠라, 반 고흐 등 4명의 작가를 근대미술의 아버지로 놓고 기념 전시를 하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실업자가 1300만 명에 달하는 경제공황 시기에 5주 동안 5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현재 뉴욕 근현대미술관은 15만 점의 소장품과 2만 2천 점의 필름, 4만 개의 필름 스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을 비롯해서 잭슨 폴록, 에드워드 호퍼,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 등 서양 미술사의 보물이 가득하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에서 근대미술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시절에 미국 컬렉터들이 작품을 사들인 덕분이었습니다. 2004년 9월 근현대미술관은 4년간의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합니다. 소요된 비용의 82%를 록펠러 가문을 비롯한 순수 기부자들의 모금으로 충당을 했는데요. 나머지 일부는 자체 소장품을 해외 미술관에 빌려주고 받는 대여료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영화 피아노 OST 가운데서 마이클 리만의 The Promise 띄워드렸습니다. 마이클 리만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죠. 미니멀리즘을 구축한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특히 영화 음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고대부터 동서고금에 망라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뉴욕 맨하탄의 중심 53번가에 위치한 근현대미술관 모바는 근현대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PS1과 합병을 했는데요. PS1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현대미술 전문 미술관인데 뉴욕의 현대미술가들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매회 50회 이상의 전시회를 하면서 주로 장기 대여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요. 입장료는 5불이라고 하네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 OST 가운데서 성시경이 부른 희재 골라봤고요. 이어서 조르주 무스타키의 곡 한 곡 더 들어보죠. 요셉.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가보실 어제 오늘은 2003년의 영국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2003년 10월 24일 오후 4시 5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브리티시 항공 002편이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 옆 스탠드에 모여있던 1000여 명의 사람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수갈채 속에는 탄식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날 BA002편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마지막 콩코드였습니다. 1976년 1월 21일 처음 상업비행을 시작한 지 27년 만이었죠. 콩코드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100여 명이었고요. 뉴욕에서 런던까지 편도 요금은 무려 9,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680만 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영국 여배우 조앤 콜린스는 사라지는 콩코드의 시대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제작한 콩코드는 6만 피트의 고도에서 최고 마하 2.2의 속도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요. 8시간이 걸리는 런던과 뉴욕 사이를 콩코드는 3시간 반 만에 주파했죠. 하지만 여객기로서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날렵하게 설계되는 바람에 100명의 승객밖에 태우지 못했고요. 다른 여객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연료가 들었습니다. 이착륙 때나는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또 제작비도 굉장히 비쌌죠. 총 제작 대수는 20대에 불과했고요. 비싼 요금 탓에 부유층이나 상류층 인사가 아니면 이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 7월에는 에어프랑스 소속 콩코드가 파리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승객 수요가 더욱 줄어들자 브리티시 항공과 에어프랑스는 2003년 4월 비행 중단을 선언하는데요. 에어프랑스 소속 콩코드는 그해 5월 31일 마지막 상업 비행을 했습니다.
일디보였습니다. 아베 마리아 들으셨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 오리님께서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하시면서 방긋 웃어주셨네요. 반갑고요. 오달고전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달구새끼 목처님께서도 방문해 주셨네요. 처음으로 회사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본방 듣습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는지 또 회사 일은 잘 마무리되시고 또 오늘 아침 활기차게 맞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JJ킴님은 인생은 아름다워 시네마 천국과 함께 아직도 감동이 안 가시는 영화인데 덕분에 간만에 OST 듣고 자야겠어요 하셨는데 다 들으셨나요? 저는 영화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 대구에 살 때 옆집에 제일교포가 살았었는데 그때 일본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를 봤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 들으면은 다시 OST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좋은 음악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예원 서연맘님께서는 방송되는 음악이나 멘트를 하나라도 못 들을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알차게 꾸며서 일어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 했었던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슈만의 호두나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